목과 입속 관리만 잘해도 건강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가사에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로 이어집니다. 이 가사에 건강한 삶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곱고 밝고 맑은 긍정, 에너지를 끌어오는 자세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으로 부르고 또 부른 것입니다. 이때 주입된 이 닦기와 이쪽 저쪽 목을 닦은 이런저런 습관은 우리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냥 이 닦기만 잘한다고 건강한 치아 관리가 아니란 걸 빨리 깨달을수록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이를 닦아라란 만년 고정관념이 된 표 역시 누구에게나 맞춤이 아닌 선택이어야 한다는 걸 제대로 알수록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온 건강을 부추기면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장려와 권장이 필수가 될 때 만성적인 반건강을 부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체적인 완급을 고려한 자기관리가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건강한 삶을 만들게 됩니다. 오로지 경쟁의식에 초점을 맞춘 보여주기식 앞서가기에 급급한 자기관리가 건강의 악순환을 초래함을 알고 미리미리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은퇴 후 요양시설에서 목격한 일로 90세가 넘은 여자 어르신이 칫솔질보다는 물로 헹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의구심이 생겼지만 그런데도 이빨이 성성하고 건강한 무병장수한데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만약 연로하여 스스로가 양치질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케어가 아니라면 오히려 도움이 불쾌감을 느끼는 자극으로 잇몸과 치아 손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닦아온 이 닦기는 사춘기나 연애와 결혼, 직장생활 등 어느 시점까지 절정을 이루지만 차츰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잇몸과 치아 상태, 유무에 따라서 탄력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듯 잇몸과 치아에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알맞은 맞춤 관리여야 훗날까지 건강한 치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아 평소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건강의 유비무환이며 무병장수로 이어지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유병장수냐, 무병장수냐는 사소한 자기관리의 올바른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암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과학의학 등 문명의 이기에도 불구하고 마음처럼 병 없이 일생을 살기란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적신호와 이상, 징후에 시달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늘어난 수명이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오고 불안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일지라도 자칫 자만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자기만의 건강 비법의 실행으로 선순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강이란 성은 이벤트성 반짝 효과나 캠페인의 일환처럼 일회성으로 어정쩡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벼락치기나 몰아치기로 정상적인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신용으로나 지나친 무리수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티끌 모아 태산처럼 건강관리의 기본과 정도를 지키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평상시의 한결같음으로 건강의 정석에 충실한 관리가 선행되어야만 그런대로 건강한 삶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 등에서 무슨 약초나 식물이 효과가 좋다고 소문나면 마치 그게 만병통치라도 된 듯 붐을 일으키며 일순간 성황을 이룬 일이 다반사입니다. 어떤 출처 운운하며 그런다더라나 그렇단다는 막연한 신기루의 환상으로는 만족스러운 치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한때 비단풀이 만병통치에 좋다고 소문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채취했던 경험이 우습게 느껴집니다. 고생고생해서 채취했건만 몇 차례 차로 끓여 먹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척박한 땅 곳곳에 자라는 줄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찾아다닌 보람도 없이 그냥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건강에 좋다는 소문은 때론 소문일 뿐인데 그처럼 어이없게 맹신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만병통치 재료라면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냥 두었을까를 헤아린다면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분명한 사례로 A에게 효과가 좋다고 B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체질이나 마음 상태, 의지나 신념 등의 편차에 따른 변수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한 효과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차이의 결과를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스스로 좋은 긍정의 플러스 기운의 공명에 비례하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잘할 수 있는 것도 급해지면 헷갈리고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신이 건강할 때는 어지간한 불편쯤엔 개의치 않지만 아주 적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통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느끼기조차도 못한 자기 숨소리마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거슬리고 짜증스러워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때그때의 자기 기분이나 감정과 다양한 건강 상태의 영향에 따라서 속절없이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런 자기의 기분 상태에 좌우되어 어김없이 남에게 저급한 성품을 노출하는 감정 기복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제때, 적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차 떠난 후 손들고 원님 행차 뒤 나팔 불듯 매사 한 발 늦은 무사한 일과 나태와 해이된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활력이 넘치는 삶이 펼쳐집니다. 만사 일어나사 풀린 삶의 태도로는 기본 건강조차 저만치 멀어질 뿐입니다. 거창하게 차려진 진수성찬의 사내진미도 병들면 따뜻한 죽 한 그릇만 못합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그 나름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평상시 일신우일신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복이란 유교에서 이르는 5가지의 복으로 보통수, 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을 이릅니다. 이 중에서 유오덕과 고종명 대신 귀함과 자손의 중다함을 꼽기도 합니다. 여기서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즉 오복의 하나로 건강을 말합니다. 특히 이빨이 건강하면 오복 중에 하나의 복을 갖고 있다 할 만큼 좋은치 않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빨이 안 좋거나 없으면 자연적으로 건강의 밸런스가 어긋나는 신호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빨은 제1의 위라 할 정도로 음식물을 1차로 잘 씹어주는 저작 역할을 합니다. 이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빨이 건강하면 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건강은 온 건강이어야지 반 건강이어서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건강은 신체 각 부분을 넘어 전체가 선순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건강에는 어느 신체 부위 하나라도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전하는 올바른 치아 관리가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체는 각 부분이 곧 전체와 관련한 연체이기에 개체와 전체를 아우른 유비무환을 위한 긍정 에너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전문 치료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평소의 생활 습관을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바꿔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감기라고 합니다. 노인 사망의 원인도 제일 많은 것이 폐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른 병으로 입원해서는 결국 폐렴이 와서 죽음을 재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기 예방 차원에서라도 목 보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맹방 상태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거나 춥다고 느끼면 우선해서 목도리나 폴라티 등으로 따뜻하게 목을 보호해주는 것은 건강관리에 유익합니다. 물론 차갑게 느껴진다면 머리 보호를 위해 모자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자칫 방심하기 쉬운 환절기에 특히 적정 체온을 위한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가 풀렸다거나 덥게 느껴졌다고 목 관리 등에 소홀하면 감기 걸리기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잇몸을 비롯한 혓바닥과 입천장, 볼을 포함한 입속 전반을 손가락이 미치는 곳곳을 살며시 지압해주면 도움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얼마간은 지압할 때 아프던 곳이 차츰 시원해진 상태로 훨씬 건강한 입속 관리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속이 편하면 장 건강까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씹어서 먹을 수 있어 소화가 잘 되고 부수적으로 신체의 전반이 그 혜택을 두루 힘입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코와 입, 목 등의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온도 차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입속 관리는 사계절 변함없이 앞에서 말한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환절기가 될 때 특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점점 추워지는가, 점차 따뜻해지는가에 따라서 물도 온수와 냉수를 가려서 마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온도가 내려갈 때는 물도 따뜻하게 마시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목 관리는 온도가 낮아지면 폴라티 등으로 목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울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거의 필수로 한다면 감기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속 관리만 제대로 잘해도 건강에 선순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입속을 잘 관리할수록 건강에 두루두루 좋은 혜택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작은 생활 습관이 쌓여서 자신이 건강한 삶의 혜택을 누리는 장본인으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